여러분,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신나는 노래부터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원작 소설, 그중에서도 모글리의 형제들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어둡고 또 강렬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진짜 정글북입니다. 자, 우리가 알던 그 흥겨운 멜로디는 잠시만 잊어주세요. 원작은 바로 이 법칙에 대한 노래로 그 서막을 엽니다. 벌써 첫 구절부터 뭔가 냉엄하고 원초적인 정글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이야기는 저 멀리 인도의 시오니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한 늑대 가족이 동굴 앞에서 정글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아주 특별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그냥 동화처럼 귀여운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야생의 질서 한복판으로 인간이 걸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존을 건 거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정글의 법을 어기고 인간을 사냥하는 절름발이 호랑이 쉬역한이 나타나서 아기를 자기 먹잇감이니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어미늑대, 악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락샤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아기를 품에 안고 소름 끼치는 예언을 내뱉죠. 그렇게 개구리라는 뜻의 모글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아기. 하지만 그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 이제 모글리의 생사는 오직 의회 바위에서 열리는 늑대 무리의 공식 회의에 달리게 됐어요. 여기서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사냥 잘하는 법 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건 이 무리의 존속을 결정하는 아주 복잡한 사회 규범이자 도덕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엄격한 법칙에 따르면 새로운 새끼가 무리의 일원으로 정식 인정받으려면요, 반드시 2명의 지지자가 나서서 그를 변호해야만 합니다. 시역하는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으르렁대고 늑대들은 술렁이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무리의 현명한 지도자 아켈라가 무리 전체를 향해 이 운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늑대 새끼들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치는 스승, 느릿느릿한 곰 발로였습니다. 발로는 이 인간의 아이를 자기가 직접 가르치겠다면서 모글리의 첫 번째 지지자로 나서주죠. 하지만 법칙에 따라 한 명의 지지로는 부족합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스르륵 흑표범 바기라가 나타나 아주 영리하고도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그 제안은 바로 인간의 아기를 무리에 받아주는 대가로 자신이 방금 사냥한 아주 살찐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내놓겠다는 거였어요. 굶주려 있던 젊은 늑대들은 이 거래를 받아들였고 결국 모글리는 황소 한 마리 값으로 목숨을 구하고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모글리는 완벽한 늑대로 자라났죠. 하지만 쉬역한의 위협은 그림자처럼 계속 모글리를 맴돌았고 더 무서운 위협은 바로 그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무리, 그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글리는 정글의 모든 법칙을 배우면서 누구보다 강하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지도자 아켈라가 늙고 쇠약해지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쉬역한이 젊은 늑대들의 마음속에 있던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질투심을 교묘하게 부추기기 시작한 겁니다. 박이라는 모글리에게 정말 잔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무리가 너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건 네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가 가진 인간적인 면모, 그러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두려움이 없고 심지어 동료의 아픔을 돌봐주는 그 다정함 때문에 그를 증오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죠.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늙은 아켈라가 사냥에 실패한 거죠. 정글의 법칙에서 지도자의 사냥 실패는 곧 자격박탈, 즉 죽은 늑대나 다름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건 아켈라뿐만 아니라 그의 보호를 받던 모글리에게도 끝을 알리는 신호판이었어요. 무리의 배신을 직감한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아주 절박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인간 마을로 내려가서 정글의 모든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단 하나, 바로 붉은 꽃을 가져오라는 거였죠. 모글리는 곧장 인간들의 마을로 달려가 불씨가 담긴 항아리를 훔쳐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짐승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마지막 의회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모글리는 자신을 죽이려는 시역한, 이미 등을 돌려버린 늑대무리, 그리고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글리의 힘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순간이죠. 그냥 자신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붉은 꽃, 즉 불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늙은 지도자 아켈라를 구해내고 공포에 질린 슈어칸을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회의 전체를 장악해버린 거죠. 인간의 지혜와 도구가 정글의 야만성을 압도하는 정말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 모글리는 스스로 선택을 내립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을 자신도 똑같이 버리기로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이 승리는 결코 통쾌하기만 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대가로 모글리는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칩, 바로 정글을 송두리째 잃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인 모글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본 바기라가 말해주죠. 그 눈물이야말로 네가 더 이상 늑대가 아닌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마지막 증거라고요. 정글의 법칙은 정말 냉정합니다. 스스로 무리를 떠난 이상 이제 정글은 그에게 영원히 닫힌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지내온 유일한 세상을 등지고 홀로 떠나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모글리의 시작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정글에서 쫓겨났는데 과연 그는 이제 인간들의 세계에 온전히 속할 수 있을까요? 정글의 법칙으로 자라난 아이가 과연 인간 사회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묵직하고도 슬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